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바짝물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나머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먼저 상단에 연금별 가액 나와 있는데 이 인삼의 연금별 가액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 4번이죠.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에서 이 해가림 시설 이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에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잘 봐두셔야겠죠. 자, 먼저 원래는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였는데 우리 9회차 시험부터 이게 개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 원래는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였는데 이제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다. 이거 한 개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조달가액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거를 곱한 금액이 이제 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제조달가액이 뭐냐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조달가액이 뭐냐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조달가액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보험의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달가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재 가치로 다시 짓는 이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조달가액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제조달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해주면은 이 제조달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 제조달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뭘 곱해요?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제 제조달가액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네.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이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을 위한 이 요 감가상각률 어떻게 지금 적용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1번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 시기와 감가상각 방법, 그 다음에 2번은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먼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설치 시기랑 감가상각 방법 보시면은 계약자한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뒤에가 중요하죠. 만약에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인삼을 심은 날짜, 인삼의 정식 시기를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재사용할 수 있겠죠. 재사용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구조체에 무슨 시기?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또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렇게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할 거야.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설치하는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재료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근데 설치 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 시설 구조체가 상존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넓게 분포하는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전부 다 적용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한 개의 농지가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률이 다른 그러니까 목재나 철재로 함께 해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이 목재냐 철재냐 이 재료별로 설치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다. 이게 뭐냐? 자, 재료별로 이제 여기는 목재, 여기는 철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이 인수 가능하다. 이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목재 따로, 철재 따로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서 지금 우리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3번 보시면은 경련 감가율 적용 시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연 단위 감가상각 어떻게 되냐. 네, 먼저 감가상각은 뭘 기준으로 적용하냐. 자, 잘 봐두셔야 되죠.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연 단위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거고요. 만약에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있죠.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야? 자, 미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래 예 보시면은 2021년도 5월에 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2022년 11월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설 연도랑 가입 연도, 가입 시기에 경과 기간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시면은 1년 6개월이죠. 근데 우리는 연 단위로 감가상각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은 이제 뒤에 개월수는 빼고 경과 기간은 1년만 적용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년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11개월 또는 뭐 9개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제 경과기간이 11개월이나 9개월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잔가율 나와 있어요. 잔가율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이 잔가율은 몇 프로냐? 잔가율은 20%, 그리고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이 경련 감가율을 산출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은 잔가율을 몇 프로까지 수정할 수 있냐? 30%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이 유형별로, 자체 유형별로 이제 목재냐 철재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내용 연수는 유형별로 목재는 6년, 철재는 지금 각각 18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경련 감가율을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목재는 13.33, 철재는 4.44 이렇게 지금 경련 감가율을 산출하고요. 이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인 이제 이 잔가율을 원래는 20%지만 최대 30%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경련 감가율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셔도 되지만, 자, 이 경련 감가율 구하는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경련 감가율은 100 마이너스 잔가율, 얘를 이제 내용 연수로 나누어지면은 요 경련 감가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 했냐? 잔가율은 무조건 20%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내용 연수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목재는 6년, 철재는 18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재 한번 대입해 볼게요. 100 마이너스 잔가율을 이제 내용 연수 6으로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누면은 13.3333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경련 감가율을 13.33%로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여기 철제의 경련 감가율 한번 여기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자, 100 마이너스 잔가율 20이죠. 얘를 내용 연수 18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자, 100 마이너스 이제 20을 18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4.44444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경련 감가율 4.44%로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봐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경련 감가율이랑 내용 연수는 여러분이 이제 유형별로 목재냐 철재냐에 따라서 이 내용 연수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이 경련 감가율의 퍼센테이지 그냥 요 통째로 암기하셔도 되지만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런 분은 제가 알려드린 공식
100 마이너스 잔가율 이거를 내용연소로 나눈 값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제조달가액 나와 있어요. 이 제조달가액은 제가 아까 앞에서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제조달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지금 시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냐 지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정말 슬프게도 우리 9회차 시험에는 이 표를 아시는 분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5점짜리로 지금 출제가 되었어요. 너무하죠? 자, 뭐가 나왔냐 하면은 이제 시설이 A랑 B 두 개가 나와서 이제 시설 유형이 나왔는데요. 목재 B형 얘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07 철인 A2형 얘 나왔어요. 자, 이거 시설비가 둘 다 6,000원이죠. 이거를 아시는 분만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나왔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치사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아까 위에서 제가 목재는 경련 감가율이 13.33이고 철재는 4.44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련 감가율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냐? 요거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려 몇 점짜리? 무려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표를 다 외우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일부러 틀리라고 엄청나게 높은 배점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표까지 다 외우세요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튼 시험에는 이렇게 치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시험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저희 9회차 시험에 15점짜리로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었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바짝물 강의 끝나고 이 예시 문제 다룰 때 한번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표는 외워야 되냐? 하면은 솔직히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인데 시험에는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라번, 보험료. 자, 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료 구성. 우리 이거 많이 본 거죠?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의 보험료는 이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 이렇게 산출을 하고요. 이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 이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 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가 순보험료고요. 여기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경비로 사용하는 게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순보험료의 50% 지금 지원하고요. 부가보험료는 100% 전부 이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별로 나머지 순보험료를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계약자까지 이렇게 같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자체 지금 지원금 어떻게 되냐? 이 납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자체 지원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 산출 어떻게 하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종합위험 수압 감소 보장 9개 품목 지금 보험료 산출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자, 이제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 이 지역별로 다른 요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계속 본 내용이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시키고 방제시설이 있어요. 방제시설은 할인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적용하면 되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지만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방제시설 할인율은 어떻게 되냐? 자, 방제시설 할인율은 이제 여러 개 가입했으면은 합산해서 적용을 하는데 최대 30%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당구장 내용 보시면은 자, 고구마, 팥, 차. 이 세 가지는 방제시설 할인율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계약자 기준으로 하는 것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품목별 방제시설 할인율은 앞에 있는 내용 참고해라. 페이지 안 맞을 거니까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9개 품목 어떻게 지금 보험료 구하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로 다른 영업료율 곱해주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시키고 방제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할인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방제시설 할인은 이제 어느 품목에만 해당해요? 고추랑 브로콜리에만 해당한다. 여기만 봐두시면 되고 아래 나온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삼의 적용 보험료 어떻게 구하냐? 자, 보통약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로 다른 영업료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랑 방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전년도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년도 무사고 할인을 적용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어떻게 되냐? 시설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로 다른 영업료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또 없고요.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종별로 2종이냐, 3종이냐, 4종이냐, 5종이냐에 따라서 이 요율 상대도가 각각 다르다. 지금 이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원위시설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지금 저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상세 내용에 따른 이게 2종이구나, 이게 3종이구나, 이게 4종이구나, 이게 5종이구나 요 정도 봐두시고 이 요율 상태도란 게 있는데 0.9, 1.0, 1.1, 1.2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보험료의 환급 나와 있어요. 자, 보험료가 만약에 무효되거나 효력 상실,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한다. 뭐 요런 내용이죠. 근데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금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 바짝물의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9개 품목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종합위험이죠. 자, 그러면은 보장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 요 세 가지를 종합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단어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표 바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보장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지급 금액 나와 있는데 우리 2차 1과목에서는 시험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이거 나올 수 있고요. 보험금 계산 공식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 금액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보험금 계산 공식을 가지고 보험금을 구할 수 있냐 거기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고 자 먼저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겠죠. 그리고 이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까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세 번째는 이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라고 신청까지 해야지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작이 불능한 것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가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냐?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단, 이게 중요하죠. 단, 이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수학 감소 보장 이거는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떻게 되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감자. 이 감자를 먼저 보자면은 감자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피해율은 평수미평이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인데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자, 감자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분자 자리에다가 병충해 감소량 더해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가피자로 지금 보험금을 구하는 거고, 여기에서 피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 피해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건데 이 감자가 이제 우리 병충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주는 부분만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 짚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옥수수는 조금 잘 봐둬야 돼요. 옥수수는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냐 보시자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옥수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보험금 공식 조금 특이해요. 자, 먼저 이렇게 쫙 밑줄 그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 콤마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을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중에 작은 값에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뺀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지금 구하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옥수수는 왜 가피자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냐?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게 조사를 하지 않고 길이를 가지고 지금 피해가 얼마 정도 입었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수수는 가피자가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주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에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3종 세트가 보상하는 재해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만 감자는 병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감자는 병충해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 2번 보시면은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피해 어떻게 구분하냐? 이제 최대 지름으로 할 거예요.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3.5cm 미만인 마늘의 경우에 한해서 80%랑 100% 피해로 이제 마늘의 피해를 구분할 거고요. 80% 피해는 당연히 해당 마늘의 피해에서 80%로 인정하고 100% 피해는 전부 다 100% 피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 그리고 양파는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양파인 경우에서 80, 100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80이랑 100으로 구분하는데
동일하게 80% 피해형은 해당 양배추 피해 무게를 80%만 인정하고 100%는 100% 인정한다. 그리고 고구마는 80, 100이 아니에요. 50도 있어요. 이제 50, 80, 100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감자는 최대 지름으로 하죠. 얘는 5cm 미만이거나 50%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50%만 피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산정하냐? 자,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이 궤경 한마디로 그냥 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를 입은 감자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로 지금 우리가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 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나와 있는데요. 자, 손해 정도가 1에서 20%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전부 다 요 안에 속하면은 20% 손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손해 정도를 따졌는데 21에서 40이 나왔어. 그럼 얘는 40%로 인정할 거야. 41에서 60 사이야. 얘는 60, 61에서 80 사이면은 80, 그 다음에 손해 정도가 81에서 100% 사이야. 그럼 우리는 얘네를 100% 피해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주어지냐, 아니면은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하냐, 요 부분을 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 정도가 75%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손해 정도 비율로 착각을 해서 요 자리에다가 75% 대입하면은 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손해 정도가 75%면은 지금 여기에 속하겠죠. 60일에서 80% 사이에 속하죠. 75%면은. 그럼 우리는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은 얼마로 인정을 할 거야 했냐면은 80%로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아니고 원래는 80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하면은 이 값이, 결과값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체크해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거 저희 이제 2차 핵심 요약 강의에서 이 문제 가져올 때 이 부분 이제 문제에서 한번 함께 다뤄볼 테니까, 네, 지금은 그냥 손해 정도가 각각 제시된 여기 범주 안에 속하면은 손해 정도 비율은 2, 4, 6, 8, 10, 20, 40, 60, 80, 100 이걸로 대입해서 여기 자리에 넣는구나. 요 정도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감자 병중에 등급별 인정 비율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 표시하고 암기하세요. 자, 감자는 이제 병충해 별에 따라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병충해 종류 나와 있어요. 그리고 1급이면은 90%로 인정할 거고 2급이면은 70%, 3급이면은 50%로 인정을 할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 지금 구할 때 지금 제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거기다가 손해 정도 비율 곱하고 인정 비율을 곱해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한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가 3000kg이다.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손해 정도를 조사했더니 손해 정도가 45%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평가를 했더니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냐?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레 썩은 병에 의한 피해로 조사가 되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하시오. 병충해 감수량 킬로그램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는 3000kg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해 정도는
45%고 둘레썩은병에 의한 피해예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구하냐? 공식 먼저 아셔야겠죠? 이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이라고 했죠. 자, 궤경의 무게 문제에서 줬어요. 3000kg였어요.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 좋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죠.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고 손해 정도가 45%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있는 표를 암기해서 찾을 수 있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손해 정도가 45%면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손해 정도가 45%면은 41에서 60%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얼마를 쓰냐? 아, 우리는 60%로 대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손해 정도 비율은 60%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 비율, 자, 둘레썩은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이 각각의 병에 따른 이 인정 비율 퍼센테이지를 암기했냐? 지금 거기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겠죠. 둘레썩은병 어디 있냐 보면은 자, 여기 있네요. 1급에 있어요. 1급에 있고 얘는 90%로 인정을 할 거래요. 그럼 인정 비율은 90%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을 수 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병충해 감소량 얼마 돼요? 1620kg가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을 수 있냐?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 표가 두 개가 다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표랑 이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중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제식한 시기랑 제식 밀도를 감안한 값으로 다 적용해서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을 지금 우리는 산정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이 피해 주수를 조사할 때 하나의 주에서 가장 창립장이 긴 옥수수의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 미보상 감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8번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로 하는데 아래 보시면 양배추는 15, 20, 30, 40%, 팥은 20, 30, 40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양배추는 원래 15%도 없었는데 이게 9회차 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15, 20, 30, 40, 팥은 시범사업이어서 20, 30, 40만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잘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뭐냐? 식물체 피해율은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은 우리는 식물체 피해율을 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봐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나번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산출 방식.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 앞으로 넘겨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구할 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었는데 여기 일정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살펴보자면은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경우에 지금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로 지금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퍼센트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 우리 진짜 많이 봤죠? 이거는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값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제 주의할 점은 이 15%만 주의하면 된다. 15%는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5%를 2로 나눠주면은 42.5가 나오지만 42로 쓸 거야.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랑 진짜 많이 이제 공부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넘기고요. 자,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사료용 옥수수예요. 이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험금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구할 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해서 지금 사료용 옥수수의 보험금을 구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보장 비율이 뭐냐? 보장 비율은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보장 비율이 되는 거고요. 여기 경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에 속한 월에 따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우리 돈작물 파트에서 조사료용별랑 동일하죠. 자, 근데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보장 비율은 45, 42, 40, 35, 30 이렇게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은 여기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요. 이 경과 비율 같은 경우가 포인트인데요.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번째 표는 암기를 하셔야지 이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이제 사고가 5월에 났냐, 6월에 났냐, 7월에 났냐, 8월에 났냐에 따라 각각 경과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고가 6월 7일에 났다. 그렇게 되면은 경과 비율 여러분이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암기를 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사고가 6월 7일에 발생했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경과 비율은 80%로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고가 7월 19일에 났다. 사료용 옥수수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경과 비율은 90%였지 해서 이제 여기 경과 비율 자리에다가 90이었어. 요거를 대입할 줄 알 정도로 여기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요 내용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보시면은 이 경작불능 보험금은 경작이 불능해서 보험금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드리면 이제 보험 계약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소멸이 되냐? 그 시점 중요합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종합위험,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남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